후보님 말씀하신 자연스럽게 이제 예, 구체적으로 아까 넘어갔는데요. 선거제도상의 기업주의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사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지난번 총선 때 우리 야권의 득표율이 42% 되고요. 새누리당 득표율이 한 50%, 한 10%가 무소속입니다. 그러면 여야만 따지자면 의석 배분이 5대4 이렇게 이제 배분돼야 오른 것인데, 실제로 전체 18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16석을 가져가고 야권은 단 2석밖에 없었거든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야권을 지지하는 한 30% 정도 그 유권자들은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내지 못하고 있죠. 이거는 심각한 우리 그 어떤 대의 제도여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런 부분을 이 권력별 정당명부 기본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보완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하신 것 가운데, 유 교수님 말씀 가운데 제가 아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이렇게 모바일이라든지 또 인터넷을 통한 아주 활발한 어떤 정치적 의사 표시들, 그리고 또 모바일 투표 뭐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이제 정당 정치를 아주 태도시키고 있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현상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잘 활용된다면 정당 정치에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이렇게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당 구조가 오프라인 정당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의사 표현들을 우리가 정당에 이렇게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당 자체에도 이 정책 당함제를 빨리 이렇게 도입하고, 그 다음에 정당을 기존 오프라인 정당에 SNS나 인터넷을 결합한 그런 이제 네트워크 정당으로 만들어내면, 아까 인터넷을 통한 이런 아주 직접적인 어떤 민주주의가 바로 이제 정당으로 수렴됨으로써 정당의 기능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정당을 얼마나 혁신해내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 후보님한테 약간 뭐 아픈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정당의 결합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 교수님도 지적하셨던 거고 문 후보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얘기가 왜 지금 나왔을까? 4.11 총선 시기건 또는 그 직후건, 이게 민주당 내에서 얘기를 꺼내고 이게 활성화되고 했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시는 상당히 아주 과감한 그런 제안인데요. 저는 뭐 그 의견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치개혁의 화두가 지금 시점에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장 큰 제1야당으로서 왜 미리 이 얘기를 하지 못했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네트워크 정당 그 방안이 민주통합당 창당 때 합의됐던 이 정당개혁 방안이었거든요.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그 뒤에 실천하지 못한 거죠. 이 민주통합당 창당 때 그 국민들의 지지도가 최고로 올라가서 새누리당의 지지도를 앞질렀는데, 그런 것이 무려 한 8년 만에 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지받으니 민주통합당이 또 안주해버린 거죠. 그러고 그 안주가 지난번 총선의 그런 이제 실패로 그렇게 이제 나타난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총선 실패하고 나서면 다시 정신 차리고 빨리 민주통합당 창당 때의 정신으로 되돌아 가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정당 바깥에서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찾게 만든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통합당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 지지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주 절박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민주통합당의 변화를 이끌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민주통합당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 변화를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자라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네, 민주통합당 쇄신 방안은 바로 잠시 뒤에 이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그 정치 혁신 방안을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광주 가셔도 새정치 광주 선언도 하셨는데, 그 내용을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이 광주 가서 이렇게 뭐 새로운 정치 또 선언을 하게 된 것은 또 우리가 정치의 어떤 기득권 구조, 특권 구조를 말하는데 호남에서는 우리 민주통합당이 오랫동안 여당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민주통합당이 하나의 기득권적인 존재로 그렇게 우리 이제 또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득권 구조 우리부터 또 호남 지역에서부터 내려놔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역시 이제 첫 번째는 이 지역구도 깰 수 있는 그런 이제 아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그렇게 이제 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돼 있는 이것을 이제 또 탈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기초단체장 또 기초의원들의 공천권까지 전부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또 폐지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권한 분산을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를 하기 위해서 책임 총리제 이것 좀 제대로 하고 또 의회의 권한을 높여서 국회가 대통령과 권한 행정부에 대한 그런 이제 비판 견제 기능을 좀 이제 다 하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 좀 이제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그리고 부정부패 근절 방안까지도 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아마 대체로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두 분 교수님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제안하신 그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진단이 일단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단이 잘 됐으니까 처방을 내리는데 접근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권한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혹자는 청와대를 옮기고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을 줄이는 방향을 택할 수도 있지만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입법부한테 권한을 많이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진단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있지만서도 대통령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거나 균형을 전혀 맞출 수 없는 인적이고도 물적이고도 이런 기초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환경도 있고요. 이걸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대통령이 정부 발의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입법은 의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순수한 대통령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에다가 고유한 권한으로 남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헌법을 고쳐서 입법권과 또 예산 편성권을 국회한테만 준다라고만 고치면은 국회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국회의원 숫자와 지금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수준으로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는 경제 예산 능력이나 이런 상황입니다. 일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책 연구기관이 우리 정부 산하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인력들을 의회 밑으로 편성을 하게끔 해서 정말 우수한 인력들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국민들이 정말 원하고 필요한 법들이 무엇인지를 정말 연구하고 의회한테 제출하고 의회는 그것을 공청회나 입법 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 권력의 나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지금 현재 헌법에는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하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 조항을 사실은 유명무실합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통할권을 총리에게 준 경우는
상당히 마음이 착한 그 대통령이었고, 그렇지 않은 그 사이에서는 이 총리에게 이런 권한을 그 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만약에 대통령제를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한테 상당히 나눠주고 제대로 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세운다면은 이 부통령을 사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그 공약을 걸 때는 집권 초기에 개헌을 하겠다. 순수 대통령제로 가겠다. 4년 중임제로 가겠다. 그리고 부통령은 지금 현재 런닝메이트를 못했기 때문에 초기 부통령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정책을 발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주기를 맞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되던 조금만 지나면 중간 선거를 합니다. 그게 재보궐선거이건 지방선거이건 또 국회의원 선거이건.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당선된 사람이 있으면은 지방선거를 2번 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번 있고 매년 2번 재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선거가 이렇게 많으면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해도 자신의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선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극한의 대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따라서 헌법을 바꾼다고 할 때에는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한테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특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임기를 줄이겠다. 2016년 총선까지만 대통령을 하겠다. 그런 그 공약을 걸어서 좀 그 국민들한테 이것은 왜 가능하냐 하면은 여야 주요 후보들이 대통령 그 순산 대통령제 4년 연임제에 대해서 거의 공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많은 것이 수년 동안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뭐 더 다른 얘기들은 차후에 더 보충해서 하도록 하고 이 정도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